하면 다 해야 됩니다. 이게 다다. 더 없어요. 아유, 아예 그, 요 정도가 다니까 너무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제3자의 뜻. 여기서는 이러면 이 제3자 뜻은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있어서 보는 건데. 자, 두 번째 줄의 우측에 요약자와 낙약자와 합의해서 제3자 권리를 변경해 소멸할 수 있음을 미리 유보하거나 제3자 동의가 있는 경우 아니면 요약자, 낙약자는 제3자 권리를 변경시키지 못하고 그렇죠. 수익의사 표시 후에 누구도 당사자도 변경 소멸시킬 수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3번에 누가 채무를 불이행해요? 그러면 지금 요약자는 어떻게 한다고? 수익자는 어떻게 한다고? 두 개입니다. 칠판 봐요. 이런 이야기예요. 자,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가 있잖아. 누가 채무 불이행한다? 채무자인 요놈이 채무를 불이행합니다. 그럼 먼저 수익자는 요놈에게 손해배상 청구돼요? 이거 한번 물어보자. 수익자는 이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의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는 될까 안 될까? 어차피 인생은 찍기다. 로또도 찍어야 되고, 예? 된다? 와, 된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이제 요놈은 요약자는 낙약자 채무 불이행하면 요 계약했겠지. 요 계약을 뭐 할 수 있다고? 해. 제합니다. 이때 이 수익자 동의받아? 없이 해제한다는 거. 그거 적어 놓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요약자는 손해를 청구할 수 있고 낙약자 채무령은 요약자는 저 사람 동의 없이 해제할 수도 있다. 찾았어요? 그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제3자 상대 반환 청구 여부. 자, 기본계약이 뭡니까? 이게 보상관계야 대가관계야 기본계약이? 보상입니다. 취소해제되면 낙약자가 이미 제3자에 급부한 것에 대해 해제계약 원상회복 부당이로서 제3자 상대로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봐요. 자, 다시 두 개 알아야 되고 이제 이렇게 돈을 줬어요. 1억을 주고 나서 이 계약이 해제나 뭐 된 거야. 그러면 이제 해제가 되면 어떡 한다? 아까 무효 취소 해제는 뭐 부당이득 반환하잖아. 그 부당이득 반환을 요놈이 돈을 요놈에게 줬기 때문에 수익자가 요놈에게 해줘야 돼. 그거 묻는 거야 지금. 아니면 두 명 요약자 나에게 해. 이거 묻는 거야. 인생은 찍기다. 또 찍어봐라. 예. 요약자, 낙약자끼리 서로 반환합니다. 수익자는 당사자가 아니어서 취소권 없고 해제권 없고 원상회복 의무도 없다. 의무도 없다. 단 아까 낙약자가 채무 불이하면 손해배상을 한다. 그 위에 거. 그래서 수익자인 제3자에게 반환 청구하는 게 아니래도 요약자, 낙약자끼리 반환한다. 그 다음 5번 채무면제계약. 채무면제가 무슨 말이야? 채무면제 뜻이 뭐고 그러면? 채무를 면제 없애주는 겁니까? 예, 그거예요. 그것도 마지막에 보니까 밑에서 두 번째 줄 어쩌고 저쩌고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여서 유효하다. 그래 돼 있네요. 그럼 채무 면제 계약도 제3자 계약이다 아니다? 이다는 거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누구끼리 면제하고 한다는 거야 지금? 누구끼리?
요약자 낙약자 중에서 뭘 채무를 면제한다는 거야? 자, 봐요. 토지를 1억에 계약하면서 1억을 내가 요렇게 줘라, 요렇게 맺는 과정에 보니까 낙약자가 물어봤겠지. 요약자 보고. 요 놈이 누군데? 하니까 시지에 있는 놈인데 머리가 없더라. 그 놈이 많은 놈이다. 강의하나? 강의한데. 내가 1억 받을 수 있는 내가 채권자인데? 요 놈이 채무자고? 이런 상황이다 생각해봐. 요약자, 낙약자 계약에는 돈을 주기로 했는데 1억을. 알고 보니까 요 놈이 무슨 관계라고? 요 놈이 돈 받을 수 있는 권리자고 요는 갑이들 채무자인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지. 제3자 계약에서 돈을 주고 다시 받으면 되잖아. 그러지 말고 요 두 명이 요약자, 낙약자가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내가 채권자니까 돈을 면제시켜줘라 받을 권리를. 그러면 내가 1억 주고 받는 거와 똑같지 않나? 이 말이야. 그게 뭐라고? 채무 면제 계약이야. 그것도 제3자 계약입니다. 우연히 알고 보니까 낙약자가 이제 요약자와 관계해서 수익자에게 주기로 했는데 수익자 보니까 낙약자가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인 거야. 그럼 주고 받아도 돼? 그러지 말고 그냥 채무를 뭐 내가 면제시켜주면 1억 준 거하고 받는 거하고 쌤 아니가? 그렇게 하자. 좋다. 그것도 제3자 계약입니다. 그게 채무 면제.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 밑에 두 번째는 제3자에 대해서 가진 채권. 거기 이제 아까 낙약자가 수익자에게 1억 받을 수 있는 채권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거죠.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되고 설명을 안 들어도 이해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간 가면 이해됩니다. 민법은 이 구력이 있어야 돼. 구력. 자, 한 장 넘기면 되나? 밑에 없나? 예, 한 장 넘겨요. 자, 6번 대가관계는 누구 관계야? 자, 요약자, 낙약자의 수익자 중에서 대가는 대니까 대각선. 여기에 대가관계. 보상관계는 요거잖아요. 요거. 요약자, 낙약자, 보상. 이 보상이 기본관계고 대각선.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이 대가관계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보상은 영향을 미친다. 그거. 자, 7번 타이틀이 뭐예요? 6번은 그대로 보면 되고. 아까하고 똑같죠? 237에 그 2번에 있는 거 똑같잖아요. 예. 그거 말고는 이 판례는 별로 없어요. 이 연관되는 판례는. 고기 답니다. 제3자. 특히 아까 어려운 게, 다시 1번 아까. 채무인수 중에서 뭐만? 중첩만이고 면책이라든지 다른 이행인수도 아니야. 하나만 이다. 중첩적 채무인수만 제3자이고 다른 건 아니다. 끝. 그것만 잘 기억해놓으면 돼. 그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혹 나옵니다. 혹 가다 나온다. 잘 안 나와. 왜 잘 안 나온 거냐면 요즘 케이스로 물어봐 버리니까 그게 잘 안 나와요. 그래도 아마 제가 요 적어놨을게요. 면책적 채무인수 중첩적 185에 보니까 6번 적혀있네. 필수 6번. 면책적 채무인수는 제3자의 계약이 아니나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 계약이다. 요리 돼 있네. 6번에. 아, 법률 자료 때문에 있네. 다행이다. 그거 한 줄이 한 줄. 그거 하기 위해서 판례 수업을 하는 거예요. 자, 넘겨요. 자, 이제 계약 해제입니까? 자, 241에 이 해제는 판례가 어렵습니다. 뭐 제3자 보호일 때 제3자 누구냐 이를 찾는 거 보면 이제 어려워요. 그래도 우리는 다 공부했던 거고 읽히면 된다. 처음은 다 어렵다. 누구든지. 자, 241에 판례 보면 그게 구별 개념입니다. 합의 해제가 있고 쭉 2번이 실권 작권이 있고 또 한 장 남기니까 해제 조건 이런 게 있네요. 자, 첫 번째.
이 합의 해제는 다른 말로 해지를 해도 되고 해제 또는 해지 계약이잖아. 여기 같은 말이에요. 이 친구는 뜻은 뭐라고? 해제권이 발생하든 안 하든 해제를 하겠다고 계약을 하는 거야. 뭐라고? 해제권이 발생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 끝내자. 해제를 하겠다고 뭐라고? 계약한다. 이게 뭐라고? 합의 해제 내지 해지입니다. 요즘 잡았어요? 그래도 그래서 첫 번째 해지권 유무 불구하고 그 옆에 쌍방이 그 다음 줄 장래 뭐 이렇게 적겠다고 하는 거 요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측에 그 합의 내용에 의해서 결정되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자 마지막에 금전은 이자 가산한다는 건 정의하지 않는다. 찾았어요? 정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7판 합의해제가 나오면 답이 두 개를 했죠. 이 금전은 받으면 원래 해제에서는 금전 받은 날부터 뭐 가산해? 그걸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손해배상 해야 안 해? 하나 더 적으면 또 두 개가 합의해제가 해제와 다른 점이야. 그래서 금전 이자 가산한다는 규정 하나 더 손해배상 규정 적용해요 안 해요? 안 한다. 그런데 양가로 3번 읽어봐요. 그거 읽어봐요. 그거 줄 것이고 저거 그거는 해제와 동일. 그거는 뭐라고? 해제와 같습니다. 다시 합의해제 차이가 뭐라고? 이자 가산하는 거하고 손배가 다른 거지. 뭐는 같다고? 해제든 합의해제든 그 매도인이 가지는 원상회복 청구권은 뭐라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이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거는 똑같아요. 거기서 여러분이 지금 이해하는 거 합의 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 청구권이 뭐냐? 이게 이해가 안 돼. 그거 이해되나? 거기 이해가 안 됩니다. 안 된다. 옆에 적고. 이해 안 되죠, 그거. 예를 들면, 보기 왜 빨리 안 적히지나? 쉬운데. 정확한 지문이 247에 있긴 있는데 조금 달라요. 자, 247에 봅니다. 자, 보기 247이 뭔가 하면, 여기 정확하네. 242에 4번이 정확합니다. 4번. 그거 설명해요. 다시 몇 페이지? 247에 4번. 42에 4번. 2입니다. 2. 자, 갑은 을에게 매도하고 등기를 넘겼지. 자, 7번.
갑이라는 자가 계약해서 을 앞으로 뭐하고 계약하고 등기 남겼잖아. 그러면 일단 매수인 을은 소유권을 취득해요, 안 해요? 하죠? 자, 시간이 요리 갑니다. 자, 그 다음 보니까 계약을 뭐 했다? 해제했다. 그래서 계약이 해제된 거예요. 자, 해제가 되면 첫 번째 어떻게 된다고? 소급하여 효력을 없앱니다. 그럴 때 해제되기 전에 이미 매수인이 소유권 취득했죠? 요 소유권은 어떻게 된다? 말소 등기 안 해도 누가 앞으로? 매도인 앞으로 복귀합니까? 한단 말이에요. 등기해도 안 해도 돼. 안 해도 복귀합니다.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지만 합니다. 그래서 요 등기를 뭐하지 않아도 말소 안 해도 가백이 복귀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해제하게 되면 그 이자가 매도인이잖아. 매도인이 소유권 취득합니까? 못합니까? 하잖아. 그게 뭐라고? 매도인이 가지는 원상회복 청구권이 그게 그거야. 아까 지문에 매도인의 뭐? 원상회복 청구권. 됐어요? 그 원상회복 청구권은 그게 뭔가 하면 소유권에 기해서 뭐 말소해라 반환해라 이 청구권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러면 소유권에 기한 반환 방해적 이거는 뭐야? 물권적 청구잖아. 물권 청구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 청구는 소멸시효에 걸려 안 걸려? 안 걸린다 이 지문이야. 이게 해제야 해제. 이거는 조금 전에 공부한 뭐와 합의 해제 효과와 같다 다르다? 같다고 아까 저걸 했잖아. 그래서 합의 해제도 매도인이 가지는 그게 원상회복 청구권을 다른 말로 하면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을 말하는 거예요. 또는 등기 말소 청구 같은 거야. 소유권에 기한 반환이나 등기 말소 청구는 물권적 청구이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거는 해제든 합의 해제든 똑같다 해도. 다시 이제 돌아오면 앞으로. 그럼 거기서는 이제 4번 지문은 맞나 틀리나 그거 확인해보고 가자. 틀렸어? 왜? 해제하였지만 소유권 등기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갑은 소유권을 정할 수 없다면 틀리지. 칠판. 말소 등기 안 해도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복귀한다 했잖아. 소유권을 등기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 거의 틀린 거야. 소유권이 말소 등기 안 해도 갑은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요리 돼야 돼. 그거는 다시 이제 앞으로 갑니다. 그게 뭐라고? 해제에 따른 그 원상회복 청구권이 뭐라고?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이야. 그거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거기 책이 없는 분들은 요약집이 어디 있는가 하면 189페이지라고 그리고 필수 2번에 있네. 찾았어요? 189에 필수 2번에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 청구는 소유권에 기한 물증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소멸시효 대상이 되지 않는다. 거의 같은 표현들이에요. 또 하나 더 보면 뒤에 또 나와 있다. 저 191에 1번 맨 위에 1번 191의 요약집 1번 가별에게 하고 등기해서 그리고 계약이 해제되지.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말소 등기 안 해도 소거의 효력을 상실하니까 말소 등기 안 해도 소유권이 가백에 돌아와 안 돌아와? 돌아온다. 거기서는 거예요. 비슷비슷한 걸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원래 해제 효과인데 그거는 합의 해제도 똑같이 지급한데도 근데 아까 합의 해제는 뭐를 안 해? 해제 가능 규정 중에서 이자하고 손배는 적용 안 하고 요거는 똑같이 적용한다 해도 여기 그 판례입니다.
어찌 보면 상당히 어렵지만 어찌 보면 해제 효과 말면 이거는 수없이 한 거예요. 수없이. 수없이는 아니고 많이 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하나씩 이제 체크하면 돼. 너무 뭐 실망할 필요 없어. 그리고 자 이제 241회 다시 가서 실권 약관은 어디 있는가 하면 요약집은 요약집 있으니까 좋네. 실권 약관 어디 있는가 하면 여기 있네. 198에 189에 그 큰 글자 실권 약관에서 중도금은 당연히 해제되나 잔대금은 등기 제공 시에 해제된다. 요 판례 그거 지금 우리 판례 있잖아 밑에 그걸 딱 두 줄로 딱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요약을.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거기 5페인이야. 자 저거 실권 약관은 무슨 말이다? 자동 해제. 무슨 해제? 그럼 요거는 해제와는 뭐가 다른가 하면 7번 해제는 그 사유가 발생하면 그 다음 뭐 해야 돼? 행사를 해야 뭐가 된다? 해제 효과가 생기는 거야. 해제는. 근데 실권 약관은 발생만 하면 그 사유가 뭐 하지 않아도 행사를 하지 않아도 그 효과가 생기는 요거 요 차이. 다시 7번 합의 해제와 해제는 뭐 차이 할까? 금전, 이자, 손해배상. 실권 약관과 해제는 뭐 차이야? 행사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래서 자동 해제야 실권 약관은. 해제에서는 사유가 발생하면 약정이든 법정이든 행사해야 돼. 그게 차이입니다. 저를 미워하지 마시고 그동안 공부 안 된 본인을 탓해라. 자 앞으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면 다 내 탓이요 이런 말이 있더라. 더 이상 말은 못합니다. 다 누구 탓이라고?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야, 요즘 트롯 진짜 와 트롯. 여러분 공부한다고 트롯을 안 듣는데 트롯 진짜. 저도 음치 중에 한 명인데 트롯. 그렇죠. 응. 아이 끊어야 돼 여러분. 그럼 참 좋아요. 어중간에 보면 큰일 납니다. 토요일로 그냥 빠져있다 대비해. 그러면 안 돼. 안 끊어야 돼. 뭐 이제 6개월 남았잖아. 뭐 얼마나 좋아요. 6개월 되고 나면 뭐 그 대공인중개사가 되는데 6개월 동안 못 참아. 6개월 알았지? 집에 와서 공부해라. 지금까지 안 해서 안 했잖아. 지금까지는 준비 단계다. 워밍업 했다. 몸 풀었다. 이제 실제 경기다. 봐요. 요 구별을 알아야 돼 먼저. 그러면 이 실권 약관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두 개가. 우리 이제 판례에 하나는 뭐가 있어? 하나는 잔금이 있는 거예요. 자, 중도금에 줄 거요. 첫 번째 줄에 우측에 저 241이네요. 자, 중도금 매수인이 중도금을 약정일제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은 무효로 한다. 줄 거 요거. 여기 실권 약관이야. 다시 뭐라고 약속했어? 중도금을 만약에 5월 1일 주기로 했으면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은 뭐가 된다? 바로 끝난다 이 말이야. 거기 무슨 약관? 그럼 이거는 그 날짜에 안 주면 행사해야 돼. 안 해도 끝나. 안 해도 끝나는 거야. 그래서 쭉 보면 매수인이 약정한 대로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자 가로 열고 뭐라 돼 있노? 요하지 않고 행사하지 않아도 뭐가 돼? 그 일자에 자동 해제된다. 그래서 실권 약관이 자동뽕이야. 자동 해제야. 행사 안 해도 그 행사는 그래서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안 해도 바로 돼.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잔대금이 잔금이야. 그건 달라. 봐요. 또 줄 거. 매수인이 잔금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 해제된다. 위하고 똑같은데 글자만 다르지. 아까는 중도금이 뭐 지금은 잔금이잖아. 그럼 위에 것처럼 되려면 그 날짜에 해제 잔금 지급하지 않았다면 해제권 행사하지 않아도 뭐 해야 돼? 자동 해제돼야 되잖아. 그런데 안 되는 거야. 줄 거 쭉쭉 보면 자 뭐라고 돼 있노? 그 밑에 그 약정기일 도과 40만원은
자동 해제된 걸로 볼 수 없는 것이 되어 있잖아. 저거 언제 된다? 등기 서류 제공 시 저거. 그래서 요약지에 뭐라 되어 있노? 이렇게 정리해놨잖아. 중도금은 그 날짜에 끝나고 말 그대로 잔금은 등기 서류 제공 시. 왜? 여러분 잔금은 만일에 5월 1일 잔금 주기라면 잔금과 등기가 무슨 관계야? 동시행 관계잖아. 그래서 실권 약관을 하더라도 잔대금만큼은 그 날짜에 자동 해제되는 게 아니고 등기 제공했을 때 된다고 보는 거야. 두 개 달라. 중도금은 서 넘으니까 말 그대로 가는 거야. 근데 잔금은 뭐야? 동시잖아, 등기와. 그래서 잔금을 그 날짜에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봉으로 해제된다 약속을 해도 그때가 아니고 등기서류를 매도인이 줬을 때 자동 해제됩니다. 같은 실권 약관이지만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래서 하는 거야. 그래서 아까 요약집은 큰 글자로 뭐라 적어놨다고 아까? 중도금은 당연히 해제돼. 그런데 잔금은 등기 제공 시에 해제된다라고 딱 표시해놨잖아. 그래서 60개에서 지금 거기 필수항기가 몇 개로 늘어난다? 한 250개, 40 몇 개 되고 50. 예, 그래요. 자, 이제 242페이지. 해제 조건은 그냥 조건입니다. 조건. 조건이 성취되면 어떻게 되는가? 효과가 소멸입니까? 몰라 되고 됐어. 자, 그래서 지금까지 구별 개념했다. 뜻, 합의 해제, 실권 약관 두 개. 해제 조건은 시험에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 정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를 넘어가면 자, 한 장 넘겨봐요. 그러면 여러분 그 해제와 취소는 어떻게 달라? 요약집은 그대로 있는데 해제하고 취소는 어떻게 다릅니까? 효과는 비슷합니다. 둘 다 소급완료 효력을 없애. 근데 해제와 취소 구별 188에 보면 세 번째 간에 해제와 취소, 해제를 먼저 당했네. 무엇이렇게 구별해놨다? 188 밑에 박스 있잖아요. 이거 해제와 뭐? 다릅니다. 글자가 다르잖아. 그럼 뭐가 더 다르겠지? 공통점이 있고 마지막에 공통 가보자. 둘 다 뭐라고? 일방적 의사표시가 형성권이야. 단독행위입니다. 둘 다. 그리고 둘 다 뭐? 소급하죠? 행사에 생깁니다. 해제도 아까 뭐라고? 발생하면 행사하잖아. 취소도 마찬가지. 근데 가장 큰 차이가 해제와 취소는 위에 오면 해제는 계약하면서 지역구야 지역구. 취소는 모두니까 단독행위 계약 합동이 다 써. 그 취소는 전국구, 해제는 지역구.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취소는 어디에 나와? 민법 총칙에 나오잖아. 무효와 취소. 그래. 계약 파트에 나오고 그리고 또 사유도 달라. 취소 사유 4가지는 해야 놨지. 제, 착, 사, 강이야. 근데 해제는 약정 아니면 법정 해제 사유야. 찾았어요? 그렇게 다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사유도 달라. 취소는 계약 당시에 존재해야 돼. 계약 당시 사기당해서 했다. 재착사강. 계약 당시 강박당했다. 계약 당시 차고 모르고 했다. 이래 돼야 돼. 계약 당시에 미성년자다. 이래 돼야 돼. 근데 해제는 계약 이후에 생겨야 돼. 이후에. 보입니까? 밑에 쭉. 그리고 반환 범위도 다르지. 마지막에. 해제는 다 뭐야? 전부. 취소는 선이면 현존, 악이면 전부. 제한 능력자는 선악불문하고 현존 요리되어 있잖아. 그래 되어 있어요. 저를 미워하지 마시고. 그래서 취소 사유 재착사감, 해제는 약정 법정 딱 이거만 알아야 돼요. 이번에는 처음 하시는 분 다시 취소 사유 4가지가 뭐다? 재착사감. 해제는
해제 사유, 약정 해제권, 법정 해제권. 법정 해제권이 그 유명한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 4가지. 읊어봐요, 읊어봐. 채무불이행 4가지.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채권자지체. 예, 괜찮아요. 그걸 제가 뭐 공부 하다 보면 된다. 좀 있으면 저를 능가합니다. 그런 걸 청출어람이라 이래 불러. 자, 그 정도 구별 개념하시고, 자, 넘겨서, 판례 수업이 좋은 거야. 천천히 할 수도 있고, 어려운 거 할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시간 구애 안 받고, 놀기도 하고, 이제 그 유명한, 자, 또 판례는 243회, 3페이지에, 6번에, 하단에 6번 보여요? 그건 무슨 말인가 한번 읽어봐요. 자, 줄 거 봐요. 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명백히 표시. 여기 미리 채무 거절 의사표시와 같은 말이야. 그럼 우리가 공부할 때 최고를 요하지 않는 거, 다시 뭐 하지 않는 거, 거기 어디 있는가 하면 244에 중간에 박스 보여요? 그 조문 파악의 3번 보입니까? 박스 안에 최고하지 않고 해제할 수 있는 경우 읽어봐요. 찾았어요? 저 요약집 어디 있는가 하면 최고 없다. 190의 맨 위에 최고 없이도 해제권이 발생하는 큰 글자 정기행위 처음부터 이행거절이 조금 전에 그거야.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고 같은 거야. 그리고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약정해제권 최고 배제특혜 해도 되고 대표 선수입니다. 정기행위가 뭐야? 개론식 예복 이런 거야. 이거 처음부터 이행거절. 그러면 제가 아까 6번 가면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고 했잖아. 그럼 최고하고 해제하는 거야? 안 하고 하는 거야? 안 하고 하는데 거기서 키워드가 뭔가 하면 줄 거 6번에 아까 철회 줄 거 철회. 철회가 무슨 말이야? 아까 없앴겠잖아. 매수인이든 매도인이든 나 이행 안 한다 해놓고 그 의사표시를 철회한 거야. 처음에는 나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마음이 바뀌었는지 네 할랍니다 이런 거야. 그럼 그 다음부터 최고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그래서 최고 없이도가 틀린 거야. 철회를 했기 때문에 최고 해야 됩니다. 저 한 장을 넘겨서 이제 하기 전에 그러면 245페이지 548이라는 밑에 조문 그게 이제 해제 효과인데 해제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몇 페이지? 그럼 요약집은 여러분 191 보면 돼요. 또 191이 좀 버겁다 그런 분은 193페이지에 뚝 또 적어놨다. 해제 효과만 해가지고 밑으로 보니까 1, 2, 뭐 4, 5까지 돼 있네. 그거 공부한다 지금. 그림도 중간에 그려놨는데 봐도 이해 안 된다. 자, 이제 그 내용을 알아야 되고 이제 다시 한 장 남기면 자 이제 246페이지에 이제 대항력 갖춘 이제 누구 찾는가 하면 제3자 찾는 거야. 이거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조문을 먼저 확인해 봅시다. 245에 하단에 548이란 조문 1항 읽어봐요. 예, 그래서 이 원상 회복 의무는 동시행 관계이고 그 다음 나오네 그러나 뭐라 돼 있노? 제3자의 권리를 해야지 못한다. 그 제3자 공부하는 거야. 그리고 2항
금전을 발행할 금전은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가 전하죠. 거기 해제 효과 돼 있는 거예요. 그거 공부하는 거예요. 그때 제3자를 찾아라. 그래서 교재 밑에 보니까 그 조문 파악에 1, 2, 3번에 보니까 제3자 나와 있네요. 그 자들이 누굽니까가 이제 246에 쭉 적혀 있는 거예요. 제3자 이다 아니다 적혀 있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7번. 수업하면서 이렇게 맙니다. 봐요. 계약을 하고 을 앞으로 등기를 넘겼어요. 그럼 을이 일단 소유권 취득한다. 그런데 그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을이라는 놈은 다시 누구에게? 병이라는 놈에게 다시 뭐 했어? 등기를 넘긴 거야. 이자가 누구라고? 그러면 해제를 하게 되면 수고하여 효력을 없애지만 누구 보호? 이자를 보호한다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이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이 제3자는 누구인가요? 물으면 요 계약에 기초해서 새롭게 맺어야 돼. 뭐라고?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고 그리고 뭐까지 갖춰야 돼? 등기나 인도, 동사 같으면 인도야. 이것까지 갖춰야 돼. 새롭게 맺었다 하면 안 돼. 새롭게 플러스 뭐까지? 등기나 인도가 공시입니다. 공시. 공시를 갖춰야 돼. 그래야 뭐가 된다? 제3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제3자에 해당한다 안 한다? 찾아라 이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찾느냐? 이 글자 가지고는 못 찾아. 그럼 찾는지 한번 볼까? 246에 맨 위에 1번 봐. 시험에 이래 나오니까 계약 해제 전에 칠판 해제 전이잖아. 지금 전에 해제 전에 주택 소정의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1이 나와. 그놈이 제3자야 아니야 알아야 돼. 됐어요? 자, 그리고 3번에 봐. 제3자가 아닌 거. 계약상 뭘 양수했다? 채권을 양수한 자. 채권 줄 거. 또 그 옆에 채권 자체를 압류 또는 전부한 채권자. 채권도 줄 거. 4번에 목적물에 가압류한 채권자. 역시 해제 전에 목적물을 가압류한 가압류 채권자는 제3자 맞아요? 밑에? 예. 5번 미등기 무가 건물에 대한 매매가 되고 매수일부터 무가 건물을 다시 매수하고 무가 건물 대장에 등재했네? 소유자로 등재했잖아. 그래도 그 다음에 아니네? 제3자 돌아버립니다. 우찌 쳐질 끼고. 간단합니다. 요 공식 해야 돼. 다시. 이 제3자는 누구를 말한다? 한글을 알아놔야 돼. 새롭게 플러스 뭐? 등기 갖춘 자야. 그러면 이 제3자인가 아닌가는 누굴 봐라? 앞사람을 봐야 돼. 앞사람. 을을 봐야 돼. 을. 누굴 봐라? 앞사람을 봐라. 그래서 칠판 앞사람이 등기를 하고 거기에 갖춰서 이렇게 새롭게 등기하면 제3자가 돼요. 앞사람이 뭐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돼. 그러면 이 을이란 놈이 앞사람이 등기를 안 하면 요 놈은 채권에 불과해. 받을 수 있는 권리만 있는 거야. 여기에 기초해서는 아무리 요거 갖춰도 제3자이다 아니다? 아니다. 여기 결론. 그럼 요거 찾는 거야. 요거. 앞사람이 등기했는지 안 했는지 찾는 거야. 그러면 그 답이 손들고 있다. 수업시간에 이거 한 번도 안 했는데 다시 봐요. 그러면 7번 봐요. 채권을 양수했다. 채권이네? 그럼 등기 안 한 거잖아. 이놈이. 을이 가지는 채권을 양수했대도 이어받았대도 이다 아니다. 그 채권을 가압류했다. 아니다. 채권이면 아니라 했잖아 이거.
앞사람이 뭐 해야 돼? 등기하고 해야 된다. 그럼 7번 봐요. 아까 설명했잖아. 계약에서 을 앞으로 등기했지. 을이 다시 등기했잖아. 그럼 여러분 새롭게 맺고 등기했잖아. 앞사람 등기했지. 그럼 되는 거야.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이 나와. 그 목적물을 만자, 가압류한 자. 가압류했기 때문에 당연히 새롭게 맺고 공시 갖춘 거야. 이해가 돼요? 근데 앞에 뭘 했다고? 그 목적물을 가압류했다는 것은 이 앞사람 앞으로 등기가 됐을까 안 됐을까? 된 거야. 그래서 제3자가 되는 거야. 이 말이 매수인 앞으로 등기가 안 되면 목적물을 가압류 안 되고 채권을 가압류하는 거야. 무슨 말 아시겠어요? 요 을의 목적물을 가압류했다는 것은 을 앞으로 등기가 됐다 이 말인 거야. 이게 뭐라고? 을 앞으로 등기가 됐다 이 말이야. 등기가 안 되면 뭘 가압류해야 돼? 채권을 가압류해야 돼. 그러면 이 제3자는 그냥 쉽게 찾는 거예요. 답이 손들고 있다. 앞으로 제3자를 찾는데 모르면 앞사람을 봐라. 등기하고 등기하면 된다. 등기 안 한 채권을 아무리 뭐 해도 안 된다. 끝. 답이 손들고 있습니다. 해제는 쉽다. 누굴 봐라? 앞사람. 앞사람이 등기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고 등기하면 제3자. 안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3번 봐요. 아까 3번 다시. 계약상 뭘 양수해서? 채권이니까 안 되지. 그 옆에 채권을 압류 또는 전부한 채권자도 안 되지. 글자 몰라도 돼. 채권만 찾으면 돼. 그 밑에 봐요. 4번 목적물을 가느냐면 된다 했잖아. 5번도 봐요. 위등기 무가 건물이지. 그래서 매수로부터 다시 무가 건물을 매수했잖아. 등기해서 안 했어. 그럼 제3자 아니잖아. 그냥. 몰라도 돼. 누가 누군지 몰라도 돼. 등기했나 안 했는 거 찾으면 돼. 그리고 7번. 당연히 제3자는 등기나 공시 갖춰야 돼. 뜻이 새롭게 등기 공시 갖춘 자 중에서 앞사람이 하고 해야 된다. 안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요약집에 하나 찾아볼까요? 요약집 봐요. 자, 여러분. 자, 192에 맨 위에 필수 1번 봐. 앞선을 보라고 하고 내가 다 적어놨지, 큰 글자. 이 암기 방법이다. 그래서 어떻게 했노? 공시 갖추면. 그거 읽으란 게 아니고 필수 1번 읽어봐. 자, 주택임대소분 대항요구를 갖춘 자까지야. 그 자가 제3자인가 아닌가 판단해봐. 다 가르쳐줬다. 앞사람을 봐라. 앞사람이 등기했는가 아닌가 따지래도 7번 봐요. 요 병이라고 넣으면 대항요건을 갖췄으니까 새롭게 등기인도 갖춘 거잖아. 공시는 갖췄지만 앞사람이 등기했다 됐나 안 했다 됐나? 안 했다 돼 있잖아. 그러면 제3자 아니다. 끝. 아직 이해 안 되는 부분 내가 이해 안 된다 이거는. 그렇지. 그래서 간단합니다 여러분. 시험이 나오면 그거 나와 계속. 그러면 그 더 이상 찾을 게 없어요 그냥. 제3자인가 아닌가는 그냥 끝난 거야. 자,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질판. 요 제3자는 지금은 제3자는 해제 전이야 후야? 전에 나타났지? 그러면 당연히 뭐도 되고 뭐도 돼? 선악 불문합니다. 근데 하나 더 설명하면 질판. 해제 전에는 없었어. 해제 후에 나타났어. 요놈으로부터. 그때는 뭐만 되고 악인은 요거. 요는 그냥 추가만 한 거.
똑같아. 또 앞사람 보는 거는. 그래서 해제 전에는 정확하게 말하면 선악, 해제 후에는 선의. 앞사람을 봐라. 그 제3자 찾아라. 이런 문제 나온대도 시험에서. 기본서 다가 있어요. 기본서에 보면 문제집 보면 쭉 있단 말이야. 제3자 찾아라. 그런 문제를 한 번도 안 나왔는데 문제 봐요. 오늘 다 찾을 수 있다. 자, 이렇게 나와 있네. 434에 하단에 예제 27에 나왔는 거래. 기본서 없어요. 그러면 아이고 그거 나와 있다. 그것도 역시 뭐 푸는 거다. 요거 푸는 거. 앞사람을 보고 앞사람이 등기하면 되고 채권하면 안 되고. 결론은 그거예요. 그거. 글자 읽으면서. 그럼 다 풀립니다. 그것도. 자, 248페이지. 이제 해지입니다. 해지. 해지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이제 판례하나 합시다. 해지는 계속적 계약입니까? 소급합니까? 무슨 의무라고요? 별도로 손해 있으면 손해배상도 할 수 있어요? 예. 이게 끝이야. 지게 소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장래 효력이 있다. 청산이다. 손해배상할 수 있다. 이게 해지야. 지. 제가 아니고 그때 계속적 계약이 돼야 돼. 무슨 계약? 계속적. 여러분 이 판례 수업한 거 꼭 동영상 처음 하시는 분 들어야 돼요. 쭉 지금 진도가 여기까지 왔다는 거는 12월 달부터 쭉 해서 처음부터 했나 그때 쭉 했다는 거야. 알든 모르든. 어려운 판례 다 해놨으니까 수업 시간 설명 안 했는 판례들 쭉 하루 쭉 들어봐요. 책이 없어도 들어봐 그냥. 그럼 책 살 욕구가 생긴다. 이거 판례 수업을 사람들이 안 나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돼. 이게 더 중요한데. 이거는 현실이야. 이거는 실전이야, 실전. 수업은 그냥 이론서 막 해주는 거고. 예? 고시멘토에는 12월 달까지 돼 있고, 그대로, 판례가. 돼 있고, 이제 1월 달부터는 어디에? 몇 분 술술 거기에 돼 있어요. 예, 다 있어요. 다 열어놔서, 언제. 자, 이제 해지는 계속입니다. 그때 이제 봐요. 판례에서 1번, 이사지휘에서 대사입니다. 쭉 한번 읽어봐요. 회사 이사는 자, 줄 거 봐요. 연대 보정일이 된 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줄 거, 대사 있죠? 대사 줄 거. 그럼 마지막에 보정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 없나? 있다. 왜? 사정이 바뀌었다는 거야. 어떤 갑이라는 놈이 이사지에 있을 때 회사 이사니까 회사도 책임지고 그 이사인 자신도 책임지는 거야. 그게 연대 보정했어. 근데 지금 집에 있어. 그 보정계약 아직도 책임져야 돼? 끝내야지. 그런데 2번은 달라. 타이틀이 뭐야? 그렇죠? 이건 확정이니까 그거 갖고는 책임지는 거야. 잘리도가 뭐야? 집에 가서도 책임져야 하는 거야. 해지하면 안 돼, 이거는. 그래서 1번은 계속적 거래에 있어서 했을 때는 당연히 이제 집에 왔으니까 책임 안 져야 되지만 2번은 정해놓은 거야. 프로젝트를 한다든지 기타. 그때는 잘려도 책임져야 돼, 안 져야 돼? 져야 된다, 이 말이야. 그 두 개 차이입니다. 몰라도 돼요, 솔직히. 그래도 판례가 있으니까 하는 거고. 자. 그래서 오늘 쭉 했는데 오늘 요 한 것도 5문제 아닙니까? 여기까지 해제까지 우리 시험에 5문제 나온단 말이야. 그중과 관계대로 했기 때문에 좀 어려운 판례 있으면
자, 요거 하나 안 했네. 요거. 자, 246에 2번 판례 안 했네. 그 2번. 안 하고 넘어갔네. 타이틀이 뭐예요? 계약을 해제 효과를 주장하면 돼? 안 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거 또 돌아버려. 계약 위반한 자는 어찌 보면 똥낀 놈이, 방귀낀 놈이 썩내는 거예요. 남이 야 냄새난다 해도 뭘 할 건데 방귀낀 놈은 얼굴이 두꾸면 안 되고 그냥 미안하다 이래야 되는데 그 놈이 큰 소리 칩니다. 계약을 위반한 자도 주장할 수 있어. 야, 쭉 읽으면 이런 내용입니다. 봐요. 일방이라 돼 있지. 봐요. 매도해도 되고 매수해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자, 계약을 했는데 만일에 요 놈이 등기를 안 줬다 생각해봐. 그러면 등기 안 주는 게 뭐라고? 채무불이행. 그럼 이런 글자가 나오면 무슨 사유인 줄 알아야 돼? 등기 안 주는 게 무효 사유입니까? 취소 사유입니까? 해제 사유입니까? 물으면 채무불이행 뭐야? 해제 사유지. 그게 먼저 튀어나와야 돼. 처음 하면 무효가 뭔지, 이 취소가 뭔지, 해제 사유가 뭔지 이게 뭐 돌아버린데도 섞여가지고 그러다가 많이 돌았어요. 그럼 또 돌아옵니다. 근데 거기 또. 자, 그런데 봐요. 그래도 당연히 매수인이 계약을 말한 거예요. 당연히 해제했단 말이야. 그럼 해제하면 어떻게 해야 돼? 해제 효과 원상 회복하고 이렇게 둘이 끝내면 돼. 그런데 이 해제한 놈이 아쉽던지 어째가지고 계약 존속을 전제로 다시 뭐 달라고? 등기를 달라고 청구를 한단 말이에요. 다시 갑이 잘못하면 을이 해제합니다. 해제 요자가 의무 위반자야. 해제는 상대방이 한다 알아야 돼. 매도가 잘못하면 매수인이 해제권 가지고 매수가 잘못하면 매도인이 가집니다. 그래서 해제했으면 해제 효과를 봐야 되는데 요놈이 존속을 전제로 등기를 달라면 누가 지금 위반했노? 매도가 위반했잖아. 위반한 제도 이 청구에 대해서 거절한다 못한다? 한다는 거야. 네가 해제해서 나는 다른 놈과 벌써 하루 전에 병고 계약했는데 어쩌노? 언제다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대신에 위반하면 뭐는 져야 돼?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돼. 그거는 변론을 하고 해제한 놈이 또 존속을 전제로 청구할 때는 뭐 한 자도 위반한 자도 뭐 할 수 있다고? 거절할 수 있다. 유명한 판례입니다. 제가 유명하다는 것은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자, 그리고 6번 봐요. 밑에 이자 반환. 좀 전에 아까 봐요. 금전은 받은 날로부터 뭐 가산한다? 이자 가산하잖아. 요 이자 가산하는 거 줄 거요. 첫 번째 우측에 원삭 회복으로서의, 그래서 세 번째 줄 원상 회복 의무의 범위다. 그래서 다른 말로 부당이득 반환이다. 마지막에 이행지체이란 손해배상은 아니다. 원상 회복이다. 다른 말로 부당이득이지. 부당이득 반환이지. 마지막에 뭐가 아니라고? 이행을 지체기도 한 손해배상이 아니다 이 말이야. 당연히 원상 회복에 금전은 받은 날부터 이자 가산한다라고 돼 있다 이 말이야. 다시 말해서 이자 반환을 성질이 뭐냐 이 말이야. 원상 회복이다. 자, 그렇게 한번 정리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해제까지 한번 정리하시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저녁에는 강론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